반갑습니다. 대기업에서 2차 전지와 자동차를 맡고 있는 멘토 윤순혁입니다. 이번에 할 종목은 바로 원익 P&E이고요. 2차 전지 장비의 핵심 주죠. 전방 완성차가 지금 현재 불안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존의 원익 P&E 같은 경우에는 LG화학 그리고 삼성 SDI 이렇게 거래처에 메리트가 있었는데 추가로 SK온도 거래를 합니다. 우선은 배터리 3사와 모두 거래를 했기 때문에 물량에 대한 걱정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이제 전방 시장이 전기차 완성차의 불안한 움직임 부분이 지금 문제가 큽니다. 한번 이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원익 P&E 같은 경우에 제목처럼 2차 전지 장비주죠. 그러면 납품을 배터리 3사한테 합니다. 그러면 이 배터리 3사는 어디에 납품을 할까요? 당연히 이제 완성차 업체거든요. 완성차 업체가 이제 현대차, 기아차도 있지만 그 외에도 외국계 완성차가 많습니다. 그래서 완성차 업체 투자 규모 쪽 한번 확인을 해보고요. 지금 리스크거든요. 완성차 업체 투자 규모가 축소가 됨에 따라 나오는 리스크 쪽인 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원익 P&E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배터리 장비 쪽으로 특화된 업체다. 이렇게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일반적으로 화성공정에 많이 들어가요. 화성공정은 뭐를 말을 하냐면 활성화 공정입니다. 활성화 공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셀을 이제 충전 방전을 시키거든요. 셀을 충전 방전 시키는데 이때 정기적인 특성을 부여를 합니다. 그리고 에이징 공정이라고 있는데 셀을 안정화시키는 작업입니다. 이렇게 충전과 방전을 시키고 안정화시키는 작업이 매우 중요한 공정이라서 반드시 검사를 들어가죠. 검사를 해야 돼요. 이 검사를 할 때 장비를 원익 P&E가 원익 P&E의 장비가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사이클러에 좀 많이 쓰고 있는 상태고 SK온 같은 경우에는 IR50V 쪽으로도 하죠. 근데 여기 지금 이 사이클러가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이클러는 배터리의 수명 그리고 배터리의 잔존 용량을 좀 파악하는 데 용이한 그런 장비입니다. 우선은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SK온 모두에게 다 납품을 하고요. 이 외에도 추가적으로 있겠죠. 왜냐하면 배터리의 잔량과 수명을 봐야 되는 거니까요. 당연히 폐배터리 관련된 부분에서도 검사하는 장비로서 쓰입니다. 한마디로 원익 P&E 같은 경우에는 화성 공정에서 반드시 쓰이는 장비인 거고요. 거기에 더해서 리사이클링 쪽으로도 적용이 가능한 제품을 만들고 있다. 그리고 그 제품을 판다. 이 정도까지 아시면 됩니다. 그러면 원익 P&E 같은 경우에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셀을 충전하고 방전시킨다. 그리고 에이징 공정까지 한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렇게 충방전 활성화 공정을 하게 되면 가스가 올라와요. 가스가 올라가고 가스가 쌓입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전지 같은 경우에 전지 본체가 여기 있거든요. 그리고 공기 포켓이라고 따로 연결을 시킵니다. 전지 본체 쪽에 충방전을 하게 되면 여기서 쌓여있는 가스가 이쪽으로 이동을 하거든요. 이 부분은 LG 에너지 솔루션만 쓰는 이제 그 공법이고요. 그러면 가스를 몰아 놓은 다음에 이거를 커팅합니다. 커팅하고 나서 다시 이 안에 그 잔류 가스가 남아 있는지 확인을 하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이제 사이클러 그리고 RI50B 쪽에서 원익 P&E 제품이 사용이 된다. 이렇게 알면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장비 검사가 왜 필요한지 정도는 짚고 넘어가는 게 다음에 원익 P&E 투자를 할 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은 이 전체가 바로 활성화 공정 혹은 화성 공정이거든요. 활성화 공정 그리고 화성 공정 같은 말이에요. 이렇게 공정이 있는데 활성화 공정에는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선 충전 방전을 한번 하죠. 그리고 에이지 공정도 합니다. 그 뒤에 디게싱 공정, 아까 제가 가스 빼는 거 있다고 했잖아요. 예, 그런 디게싱 공정하고 다시 이 방법을 반복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공장이 이렇게 쫙 나열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장비가 한 군데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추가로 하나씩 더 들어가요. 한마디로 하나의 공정에 제품이 두 개가 들어가는 그러한 메리트가 있는 그 검사 장비거든요. 심지어 DLC 공정에도 들어갑니다. 그렇게 치면 곱하기 3이죠. 원익 P&E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제품을 크게 늘릴 수 있는, 부품을 크게 늘릴 수 있는 그런 제품을 만들고 있고요. 여기서 조금만 더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이런 검사 장비가 필요한 이유는 배터리의 내부의 안정성을 좀 올리기 위해서고요. 그리고 일정 온도로 습도에서 배터리를 보관을 하잖아요. 보관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 보관이 잘 됐는지도 검사가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나중에는 이 보관 후에 출하하기 전에 이렇게 활성화 공정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를 등급을 매깁니다. A등급, B등급, C등급. 왜냐하면 좋은 제품일수록 제품의 가격이 달라지잖아요. 이러한 부분도 검사를 하고요. 2차 전지 검사 전문 장비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원익 P&E 같은 경우에는 제품 매출군이 크게 2차 전지 장비, 그리고 전원 공급 장비, 그리고 충전 인프라,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되어 있는데 거의 대부분은 2차 전지 장비로 88%입니다. 여기서 좀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죠. 일단 2차 전지 장비는 활성화 공정에 들어간다, 이렇게 그렇게 말을 했었고요. 그리고 충전 인프라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배터리를 충전하는 거잖아요. 아까 제가 활성화 공정 말씀드릴 때 양극이랑 음극 쪽 이제 충전시키고 방출을 한다, 그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러한 기술력을 가지고 충전 인프라까지도 만들 수 있는 기술력이 있는 회사입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이제 요약을 해볼게요. 일단은 세계 경제가 있고, 그리고 원익 P&E가 포함된 2차 전지 섹터가 있죠. 그리고 원익 P&E 자체의 제품이 있어요. 이렇게 봤었을 때 원익 P&E 제품 자체로는 활성화 공정에서 빠질 수가 없고, 그리고 배터리 3사에 납품을 하기 때문에 매우 좋은 상태입니다. 제품군만 보면 베스트죠. 근데 현재 지금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상황이 안 좋아요. 그리고 완성차 업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유럽도 수요 빠졌죠. 그리고 미국은 좀 약간 유지는 하고 있는 상태인데, 전기차 부분은 미국도 좀 횡보하면서 하락합니다. 근데 유럽은 너무 많이 빠졌어요. 그렇게 됐었을 때 제품이 아무리 베스트일지라도 이 업황이 좋지 못하면 주가가 과연 어떤 식으로 움직일까요? 우선은 업황은 봐야 되니까 준비해온 자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기차 쇼크로 포드 같은 경우에도 현재 배터리 주문을 축소하고 있다라고 적혀 있는데, 기사 내용을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차 쇼크 포드 배터리 주문을 축소했다. LG 엔솔이랑 SK온은 초긴장 상태다 라고 적혀 있죠. 우선 제목은 이렇게 우선 이해를 하시고, 그리고 지금 원익 P&E가 납품을 하는 회사는 제가 미리 적을게요. 삼성 SDI,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SK온, 배터리 3사에 다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표를 보여드렸죠. 그 상태에서 읽어보도록 할게요. 미국 포드 전기차 배터리 주요 협력사인 SK온과 LG 에너지 솔루션이 물량 감소로 직격탄을 맞게 됐다. 포드가 전기차 부문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자 전기차 생산을 줄이고 배터리 주문을 삭감하기로 결정하면서다. 최근 배터리 공급량 최소 물량을, 이게 중요해요. 배터리 공급 최소 물량을 채우지 못해 완성차 업체에서 수천억 원을 보상받기로 한 한국 배터리 업체는 향후 수요 부진에 따른 실적 타격이 더욱 확산될까봐 우려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상태가 이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거기다 추가를 하면요, 전기차 가격이 하락하고 수요도 위축되면서 올 1분기 포드의 전기차 한 대당 손실은 10만 달러로 넘어섰다. 전기차 한 대당 1억 2천만 원 정도의 손해를 봤다는 거죠. 이게 전년 동기 대비로 2배 이상 늘어난 손실 규모이고요. 이에 따라서 한국 배터리사는 줄어든 배터리 수요 환경이 전전긍긍하는 모습이다.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중요해요.
LG 에너지 솔루션 관계자는 우리 회사는 단순 공급 입장이어서 주문량이 증가하거나 줄어드는 건 일반적인 일이라면서 이러한 수요 공급 사이클에 맞춰 철저히 대비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SK온 쪽인데 SK온 관계자는 포드의 배터리 주문 축소에 대해 SK온은 해당 사항과 관련해 전혀 영향이 없다라고 하며 포드와의 관계를 잘 유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저 이 부분이 좀 마음에 안 드는 게 SK온이 아무리 기술력이 좋든 판매를 많이 하든 간에 지금 포드가 지금 안 팔겠다는 거잖아요. 수요가 떨어졌고 전기차 2차 전지 배터리 쪽도 이제 우리가 안 받겠다 했잖아요. 근데 이상이 없다라고 말하는 부분은 신뢰가 좀 떨어진다. 전 그렇게 보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지금 이제 삼성 SDI 쪽 보겠습니다. 반면에 포드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배터리를 공급하고 있는 삼성 SDI는 이번 전기차 배터리 주문 취소에 직접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고 했죠. 저 이거는 시성이 갑니다. 왜냐면은 지금 전기차의 수요는 줄어들었습니다. 분명히. 하지만 하이브리드의 수요는 크게 올랐거든요. 결국 지금 삼성 SDI는 그동안 전기차 쪽은 포드에 주진 않았지만 하지만 하이브리드 쪽으로는 공급을 하고 있었다는 말이죠. 지금 현재 전방 산업인 완성차, 특히 전기차 부분이 안 좋아요. 전기차 부분이 안 좋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지금 LG 엔솔 그리고 SK온에 대한 실적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차전지 배터리 쪽으로요. 그러면 얘네들이 매출이 낮아지면 당연히 자금량도 줄어들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납품하는 배터리 장비나 혹은 부품 업체들의 매출도 낮아질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삼성 SDI는 하이브리드 쪽으로 현재 잘 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 원익 P&E 같은 경우에는 다른 업체들에 비해서 죄송합니다.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보통 다른 업체 같은 경우에는 LG 엔솔이면 LG에만 납품을 하거나 SK온이면 SK온에만 납품하는 경우가 좀 제법 많거든요. 하지만 이렇게 거래처를 다변화하다 보니까 원익 P&E 입장에서는 삼성 SDI 하이브리드 관련된 부분이 있어서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물량은 많이 줄어들겠죠. 그 부분이 좀 안타깝기는 한데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도 일반 전기차랑은 다르게 부피랑 중량적인 부분을 보면 한 절반 정도밖에 매출이 안 일어날 거예요. 왜냐하면 절반은 내연기관이고 절반은 이제 전기차니까요. 그게 하이브리드니까. 이러한 부분은 이제 투자하실 때 한번 염두를 해 주시고요. 그러면 재무제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지금까지 실적 한번 정리해보고 향후 미래도 한번 봐야 되니까요. 지금 워닝 페니의 재무제표인데요. 재무제표가 2019년부터 2023년도까지 보면 651억에서 3천억까지 5년 동안 무려 대략적으로 한 4배 정도? 4배에서 5배 정도 올랐죠. 성장성은 굉장히 좋고요. 영업이익도 지속적으로 투자를 보았습니다. 하지만 2023년도 기준으로 봤었을 때 당기순이익은 적자가 났죠. 이 적자가 난 부분은 다름이 아니고 화면 확대하겠습니다. 매출액 또는 손익구조 30% 혹은 대규모 법인은 15% 이상 변동할 때 꼭 공시를 해야 됩니다. 이때 보면 매출액이 일단은 63%로 올랐어요.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73%, 그리고 당기순이익은 마이너스 100%. 매출액은 늘었죠. 매출액은 늘었는데 영업이익이랑 당기순이익이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4번 보시면 됩니다. 매출액 또는 손익구조 변동의 주요 요인은 1번 매출 상승 요인입니다. 적극적 영업활동에 따른 매출 증가, 영업활동이 잘 돼서 매출액이 증가했다는 그런 말이고요. 그리고 손해본 이유가 2번입니다. 시세 확장 및 투자 증가로 인한 영업 감소. 투자가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매출 원가가 올랐고, 그리고 사세를 확장시켰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비용이 들겠죠. 그래서 매출 원가가
올라갔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이렇게 크게 감소를 했습니다. 이때 좀 중요하게 좀 보고 싶은 부분이 있죠. 보세요. 전방산업이 방금 포드 이야기하면서 전방산업이 안 좋다. 그러니까 전기차의 수요가 줄어들었잖아요. 전기차의 수요가 줄어들다 보니까 전방산업은 안 좋아졌고요. 전방산업이 안 좋아진 결과 지금 영업이익이 감소가 됐다. 이 부분인 거거든요. 왜냐면요, 전방산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했잖아요. 예상을 했기 때문에 시세 확장 및 설비 투자를 증가를 시켰습니다. 한마디로 기존에 100 만드는 거를 200 만들 수 있게 시설 투자 설비를 확장을 했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이에 따라서 생산 능력을 200 올린 만큼 수요도 200 정도가 따라와야죠. 근데 그게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영업이익이 감소가 온 겁니다. 한마디로 전방 산업 수요가 떨어져서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모든 주식을 할 때는 반드시 좀 전방 산업의 추이를 봐야 되는 필요가 있고요. 전방 수요가 좋을 때 카펙스를 늘리는 거는 회사의 수익을 극대화하는데 좋은 점이에요. 근데 전방 수요, 전방 산업이 안 좋은 상태에서 카펙스를 이렇게 올리잖아요. 그럼 매출이 늘어나더라도 기업은 손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 다음에 투자할 때 한번 참조하시면서 보기를 바라고요. 그럼 전반적으로 봤었을 때 한번 보시죠. 지금 매출액 늘어났죠? 수익도 났어요. 하지만 당기 순이익은 적자입니다. 왜냐면은 투자를 많이 했으니까요. 그만큼 매출 원가나 판관비가 많이 올라서 적자가 났겠죠. 근데 여기 보세요. 부채 총계 그리고 자본 총계. 지금 부채 비율을 대략적으로 보면 3배 가깝고 2배보다 높죠. 대략 한 280% 정도 나올 것 같아요. 부채 비율이 이렇게 280% 높다는 거는 기업의 재무 안정성이 안 좋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부채 비율이 높아지고 당기 순이익이 적자가 나게 된다면 회사가 선택할 수 있는 카드는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서 두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바로 유상증자 그리고 전환사채. 그리고 이 유상증자란 전환사채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게 맞습니다. 바로 주가를 희석시켜서 주식 주 주가를 낮추는 원흉이 됩니다. 뭐 단기적일 수도 있지만요. 우선은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추가적으로 나머지 부분은 제가 또 다른 자료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대기업에서는 많은 전문가들이 계시고요. 그리고 그분들이 전부 다 정말 잘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대기업의 전문가들 방송 한번 시청해 주시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